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간다고요? 뉴욕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에너지 투자의 중심지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최초로 도전하는 400메가와트급 수소터빈 기술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 과학자가 20년 전 한 미국 기자에게 무시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아직 기초 연구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던 그 기자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편견이 존경으로, 무관심이 감동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레베카 톰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5년간 에너지 섹터만 취재해온 기자죠. 그날 제 기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뉴욕 맨해튼 월드 트레이드 센터 글로벌 에너지 투자 포럼이 열렸어요. 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골드만삭스 에너지 투자팀장 마이클 해리슨, 블랙록 인프라 펀드 매니저, 제니퍼 데이비스, 시티그룹 아시아 담당 투자이사 로버트 김까지. 월스트리트 에너지 투자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저는 에너지 전문 기자로서 당당히 프레스석에 앉았습니다. 15년간 이 바닥을 지켜봤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포럼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각국의 청정에너지 투자 현황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덴마크 풍력 에너지, 노르웨이 수소 프로젝트까지 모든 게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그런데 포럼 마지막 세션에서 갑자기 특별 발표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금 확정된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즉시 공유하겠습니다. 5분 후 스크린에 떠오른 제목을 보고 회장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대한민국 두산 에너빌리티 2027년 세계 최초 4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 개발 프로젝트 글로벌 투자 유치 성공. 4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이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계 최초라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회장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투자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해리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혼자 진행한다고요? 제니퍼 데이비스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2019년에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 만든 회사가 벌써 수소터빈에서 세계 최초를 노린다고요? 로버트 김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이나 지멘스도 못한 걸?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소터빈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의 이름이 낯익었거든요. 발표 자료에서 발견한 이름. 박민수 박사. 20년 전 MIT에서 만났던 그 한국 연구원이었어요. 설마 그가?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20년 전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2005년 보스턴 MIT 국제에너지 심포지엄.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신입기자로 첫 해외 취재를 나온 상태였어요. 당시 저는 27살의 패기 넘치는 기자였습니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WSJ의 특채로 들어간 엘리트였죠. 이번 취재로 에너지 전문 기자로 발돋움하고 싶었어요. 심포지엄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였습니다. 각국 연구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표했어요. 박민수 박사는 한국 두산중공업에서 파견 나온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진지한 엔지니어였죠. 발표에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표 제목이 흥미로웠어요. 수소 전소 터빈의 가능성과 미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개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아 기업의 관점을 듣고 싶었거든요. 박 박사님, 수소 터빈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수소는 천연가스와 연소 특성이 달라요. 기존 터빈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 수소만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시 제 머릿속엔 의구심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도 아직 시도하지 않는 기술인데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박민수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끈기만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해요. 그렇다면 언제쯤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20년 후면 반드시 세계 최초로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그 인터뷰는 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무모한 도전 정도로 여겼거든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박민수 박사가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톰슨 기자님, 20년 후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 말이 맞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의상 받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동양인 특유의 자신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이 세계 최초 프로젝트와 함께 나타났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가 해낸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한국으로 말이에요. 인천공항 도착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자동화된 시설들, 첨단 교통 시스템.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KTX로 창원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산업단지들의 규모에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규모도 규모지만 연구시설의 수준이 실리콘밸리 첨단 기업 못지않았습니다. 톰슨 기자님이시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30대 후반 여성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은영입니다. 박민수 박사님의 연구팀 멤버예요. 박민수 박사의 팀이라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박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MIT에서 만난 기자가 있다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 뵙고 싶다고. 박민수 박사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연구실에 계세요. 마침 중요한 실험을 준비 중이시거든요. 조은영 박사가 저를 안내한 곳은 첨단 연구동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니 거대한 연구실이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톰슨 기자님 오셨어요. 연구실 안쪽에서 한 남성이 일어났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20년 전 그 진지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톰슨 기자님, 정말 오셨군요. 20년 만이네요. 박민수 박사가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박사님, 정말. 그때 말씀하신 걸 지키고 계시는군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2027년까지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거대한 설계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복잡한 수식과 도면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그 수소터빈 설계인가요? 네. 20년간 연구한 결과물이에요. 조은영 박사가 옆에서 설명을 도왔습니다. 박사님은 미국에서 돌아오신 후 줄곧 이 연구만 하셨어요. 수소 전용 터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능한 건가요? 지이나 지멘스도 아직 못한 기술인데. 박민수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기존 가스터빈을 개조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수소만을 위한 터빈을 설계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3D 모델이 떠올랐어요. 기존 터빈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수소는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래서 다단계 연소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화면 속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연소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기술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AI와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다니. 그런데 정말 작동할까요? 박민수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보시겠어요? 실제 테스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민수 박사의 안내로 향한 곳은 연구단지 내 대형 실험동이었어요. 거대한 건물 안에는 축소 모델이지만 실제와 동일한 수소 터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크기의 10분의 1 모델이에요. 하지만 모든 기술이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와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나사 관제실 같았습니다. 지금 수소 연소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은영 박사가 제어판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수소 100% 연소 온도 1200도씨 터빈 회전수 3600rpm 시스템 상태 정상.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수소만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처음엔 저희도 놀랐어요. 하지만 다단계 연소 제어 덕분에 기존 터빈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모니터를 보니 연소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 각각 다른 온도와 압력으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수소는 빠르게 연소하지만 단계적으로 나누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박사님은 20년간 기자님을 생각해 오셨어요. 예. 조은영 박사가 설명했어요. 연구실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국 에너지 관련 기사들이 가득해요. 특히 기자님이 쓴 기사들은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를 무시했는데 그는 오히려 저를 존경하고 있었다니. 박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톰슨 기자님께 배운 게 많다고.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질문 덕분에 연구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박민수 박사가 저를 연구실 한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제 작업 공간이에요. 한쪽 벽면에는 제가 쓴 기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에너지 기술, 투자 동향, 미래 전망까지. 제가 15년간 쓴 주요 기사들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왜 이런 걸? 기자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기술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점도 이해해야 한다는 걸. 책상 위에 낡은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건넨 바로 그 명함이었습니다. 20년간 책상 위에 놓고 매일 봤어요. 언젠가 기자님께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20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사람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왔던 거였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현황을 보여드릴까요? 박민수 박사가 저를 프로젝트 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소터빈 개발 로드맵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2020년 기초 연구 완료, 2022년 10분의 1 축소 모델 성공. 2024년 투자 유치 완료, 2025년 실증 플랜트 건설, 2027년 400메가와트급 상용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계획보다 6개월 앞서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에 실증 플랜트가 완공되면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조은영 박사가 세부 계획을 설명해줬어요.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거든요. 스크린에 전 세계 관심 현황이 표시됐어요.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기술 제휴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나서는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보여준 자료에는 지멘스, 미쓰비시의 기술 협력 제안서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어요. 수소터빈의 미래는 다단계 연소 제어에 있다는 걸. 그런데 왜 한국이 이걸 먼저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기업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거든요. 조은영 박사가 덧붙였어요. 박사님의 가장 큰 통찰이에요. 혁신은 기존 틀을 버릴 때 가능하다는 것. 모니터에 프로젝트 투자 현황이 표시됐어요. 총 5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투자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터빈 프로젝트예요. 성공하면 한국이 수소 경제의 중심이 될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세계를 바꿀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20년 전 박민수 박사가 말했던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78세의 마리아 톰슨, 1970년대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 온 제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서운해하셨어요. 레베카야,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그날 본 모든 것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발전된 기술,
박민수 박사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엄마,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편견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레베카야, 엄마도 한국에서 일할 때는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 정말 대단하구나. 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해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항상 바빴잖니.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그때는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열정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하던 그 의지를 말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물론이지. 진정한 이해에는 나이가 없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게 더 소중하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한국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인다는 걸. 한국에서 돌아간 저는 뉴욕에서 열린 에너지 투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기술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평가를 들어보는 자리였어요. 한국 기술은 과대평가됐다고 봅니다. 골드만삭스의 마이클 해리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너무 많은 투자가 몰리고 있어요. 제니퍼 데이비스도 거들었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말들이 반복되자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직접 봤던 모든 걸 설명했어요. 박민수 박사의 20년 연구,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한국 기업의 놀라운 역량까지.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투자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큽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에너지 산업 전체가 바뀔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자는 건가요?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접근해야 해요. 로버트 김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 제휴, 공동투자, 글로벌 마케팅.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그날 밤 저는 박민수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번엔 회의적인 기사가 아니라 희망적인 스토리를 쓰고 싶습니다. 20년 전 놓쳤던 기회를 이번엔 제대로 잡고 싶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기자님과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20년 전 그 만남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6개월 후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특별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게 됐어요. 한국 수소터빈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총 5부작이었습니다. 박민수 박사와 조은영 박사를 정기적으로 인터뷰하면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제 기사를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의 수소터빈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은영 박사가 메일을 보내왔어요. 기자님 덕분에 해외 관심이 폭증하고 있어요. 박사님도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박민수 박사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의 꿈을 함께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 후 창원의 세계 최초 400메가와트급 수소터빈 실증 플랜트가 완공됐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과 글로벌 투자가 만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거였어요. 그 준공식에서 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20년 전 한 엔지니어의 꿈이 오늘 현실이 됐고 이제 인류 모두의 미래가 됐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준공식 연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20년 전 한 기자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질문이 더 큰 확신을 만들어낸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옳았어요. 정말 기술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2027년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세계 최초 400메가와트급 수소터빈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수소 경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저널리즘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2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20년 전 무시당했던 과학자의 꿈은 오늘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이 됐고, 한국은 세계 5번째 가스터빈 개발국에서 수소터빈 세계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기자, 정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꿈에는 국경이 없고 진실에도 국경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는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